기독교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 사회적인 중도 개념, 과거에는 특히 토니 블레어를 중심으로 제3의 길이다 그렇게 지칭되기도 했는데요. 기든스가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저는 두 가지 어떤 점에서는 상충되는 듯한 개념을 전제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교인들이 사회에 산다는 점이죠.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교인은 사회 가치와 다른 가치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명 대안사회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 긴장과 조화의 중심에 중도가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노멀한 상태에서는 자유진영과 민주진영 그리고 그 중간에 스윙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3대 4대 3 정도를 이룬다 하는데, 요즘처럼 진영 논리가 극대화되면 자칫 잘못하면 2대 6대 2가 될 수도 있다 추측해 봅니다. 그만큼 중도적인 입장이 중요한 것이죠. 나아가 이념적으로 희박한 새로운 세대, 그들도 역시 한 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후에 재정비될 사회 환경은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지요. 이런 점에서 장동민과 이정석이 시대를 분변하자, 그리고 복음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하는 점들을 기고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민은 시대를 분변하자 하면서 과거와 화해하고, 그래서 시대를 분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보수적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다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성취적이 아닌 자기 파괴적인 예언의 길을 가야 된다 주장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불길하기 때문에 애쓰다 보면은 극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지요. 이런 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기억을 주시고, 그 어제에 대한 기억이 바로 역사가 됩니다. 오늘은 사한 역사인 셈이지요. 그런데 그 기억이 아픈 기억이 되면 아픈 역사가 되고, 그 기억이 사한 역사 속에서 승화되면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 하는 점을 착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비판적으로 승화시키는가 하는 점들이 중요하게 되겠지요. 이미 2005년부터 상당히 불길하다 하는 예감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의 앞날을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2020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고 교회는 온라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불길하지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나의 사한 역사가 어떻게 즐거운 기억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화해해야 할 나의 아픈 과거가 무엇인가?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함께 해보자 하는 뜻입니다. 이정석은 우리의 복음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하는 의미에서
세속화를 극심히 경계합니다. 유럽 교회 교훈을 받자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여러 교단과 파벌로 그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부분들을 철폐해야 된다 주장하고, 결국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다음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자의 입장을 종합하자면, 어제를 거울로 삼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억을 갖고 있는 현 세대, 더구나 현재 현업에 있는, 현장에 있는, 현재 직분을 갖고 있는 교회 사람들이 여하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복음, 나아가서는 순수한 복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가 하는데 관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그래도 교회가 여전히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여전히 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그 사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만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최영식 박사와 최영근 대표 두 분의 입장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착안해서 참 보기에 좋다 하는 표현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것이 단지 정성적, 즉 일정하게 아이덴티티나 스타일 이런 것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회의 고도로 발달한 정량적 그러한 평가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분은 그런 점들을 더구나 통계적인 기초 자료에 근거해서 판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과연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상수가 무엇이냐, 그리고 변수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예측하는 것이 바른 판단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 목회 입장에서 여러 상수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언급하면, 첫 번째로는 저이민 현상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 1999년 온타리오주 이민 유입 인구가 피크였습니다. 또한 고령화되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민이 안 들어오고 고령화되어 가는 가운데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상수인 것이죠. 거기에서 두 학자의 입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바로 엄마의 존재입니다. 엄마가 얼만큼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이나 또는 양육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가 큰가 하는 것이 통계를 알면 알수록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면 캐나다에 잘 보장되어 있는 연금제도죠. 유감스럽게도 거기에서는 열심히 뒤쫓아오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적어도
유복하지는 않더라도 근근한 것이 아니고 은퇴자로서 노멀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제도가 보장되어 있는 상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인, 고령화, 엄마의 존재, 그리고 연금, 이것을 정량적 평가에서도 상수로 대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시급하겠죠. 고령화 사회에 빗대어 보면 요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쉽게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긴 것이죠. 나아가서는 G7 또 G20 가운데서 한국과 아시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를 지향하는 교회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은퇴자를 중심으로 한 실버 세대다 하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엄마를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다 하는 것이죠. 다시요. 실버 세대 중심, 다음 세대 중심의 교회 운영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